오래된 사진첩 사이에서 뭔가 금속성 소리가 나더니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걸 주워든 정혜준 선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잊고 있었던 40년 전 그날을 상상하고 싶지 않는 기억이 되살아나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중독 오디오북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스며든 서재에서 70대 정혜준 선생이 책장 앞에 앉아 계십니다. 무릎 위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사진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그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시는 혜준 선생의 손길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모습, 졸업식에서 제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첩 사이에서 뭔가 금속성 소리가 나더니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혜준 선생은 바닥을 살펴보시다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금빛 열쇠 하나와 누렇게 변한 봉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열쇠를 주워든 혜준 선생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더군요.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금빛 열쇠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시니 그 안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의 색깔도 세월을 말해주듯 발해 있었고 펜의 잉크도 흐릿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체는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이 열쇠를 맡기며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도윤올림. 편지를 읽으시는 혜준 선생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깊어졌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도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으시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제자였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그 제자 말이에요. 혜준 선생은 책상 위에 컴퓨터를 켜셨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딸이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검색창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입력하셨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혜준 선생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기업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한도윤 대표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성공한 사업가로 언론에 소개되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수줍던 제자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다니요. 하지만 왜 그때 그 열쇠를 맡기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아오지 않은 걸까요? 혜준 선생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손에 든 금빛 열쇠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이 작은 열쇠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의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요? 혜준 선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셨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들을 깨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시태그 신 이 딸의 회사.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혜준 선생의 딸 이지연이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30대 중반의 지연은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지연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야근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는 혜준 선생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사실 지연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혜준 선생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열심히 다니는 직장이니 굳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제 발견한 그 열쇠와 편지 때문인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셨어요. 지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혜준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너희 회사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냐? 평범한 질문인 것처럼 들렸지만 혜준 선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지연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한도윤 대표님이세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 순간 혜준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전 제자였던 한도윤, 그 사람이 바로 딸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다니요. 하지만 혜준 선생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숨기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지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짓기 위해 애를 쓰시더군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수천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어요.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 열쇠가 정말로 뭔가 위험한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면 딸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혜준 선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시며 지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회사에서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꼭 말해라. 그리고 평소보다 더 조심하면서 다니거라. 지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당부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딸을 아끼고 걱정하시는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연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하지만 혜준 선생은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을 피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지연은 더욱 의아해했어요. 시계를 본 지연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저녁에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지연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혜준 선생은 창가로 다가가서 딸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평소처럼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이 갑자기 걱정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주머니에서 그 금빛 열쇠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그 무게가 온 세상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 열쇠 때문에 딸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혜준 선생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에 덮인 것 같았어요. 40년 전 제자와 지금 딸의 직장 상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혜준 선생은 열쇠를 꼭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 안에 차가운 금속 감촉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첫 대면. 사흘 후 혜준 선생은 용기를 내어 지연의 회사를 찾아가셨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그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해 보였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빠 보였어요. 해준 선생은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셨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고 천장이 높아서 마치 궁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화려함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안내 데스크 앞에서 해준 선생은 잠시 망설이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찾아와서 40년 전 일을 들춰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딸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셨어요. 안내 직원은 밝은 미소로 해준 선생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준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도윤 대표님과 잠깐 면담을 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예약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해준 선생은 고개를 저으시며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중요한 용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원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대표님 비서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 중인 직원의 표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해준 선생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오늘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세요. 해준 선생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으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이라도 만나달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해준 선생의 진지한 모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해준 선생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셨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해준 선생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손에는 그 금빛 열쇠가 들려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되었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준 선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로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해준 선생의 심장에 쿵 하고 뛰었어요. 한도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큼은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많이 나이가 들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해준 선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도윤도 해준 선생을 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로비 한복판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어요. 해준 선생은 그 손을 잡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도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너 많이 컸구나.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해준 선생이 주머니에서 그 금빛 열쇠를 꺼내어 보여주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지더군요. 선생님, 그게 뭔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너도 잘 알고 있는 열쇠다. 40년 전에 내가 내게 맡겼던 그 열쇠 말이야.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겠니?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해준 선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고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도 함께 높아져 갔어요. 긴장된 대화. 20층 높이의 회의실에서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빌딩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더군요. 해준 선생과 도윤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회의실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천천히 그 금빛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시선이 그 열쇠에 고정되었고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경계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준 선생은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도윤아, 이 편지 기억하니? 40년 전에 내가 쓴 이 편지 말이야. 언젠가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니?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학창 시절에 철없던 일이었죠. 지금 와서 굳이 그런 걸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해준 선생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만약 정말로 별것 아닌 일이었다면 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준 선생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물었어요. 도윤아, 혹시 이 열쇠가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선생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는 도윤의 모습에서 40년 전 그 순진했던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협박이 아니야, 걱정이지. 내 딸이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니. 만약 이 열쇠가 위험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연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딸 이야기가 나오자 도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따님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이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해준 선생은 도윤의 변해버린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성공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대화에 더 이상 시간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해준 선생은 도윤의 거친 말투에 놀라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아,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내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 열쇠의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도윤은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혼자 남은 해준 선생은 테이블 위의 열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도윤의 반응을 보니 이 열쇠가 정말로 뭔가 중요한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지만
혜준 선생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준 선생은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도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로비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혜준 선생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40년 전 제자였던 도윤.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향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혜준 선생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지연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고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셨어요. 도윤의 변해버린 모습과 차가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혜준 선생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갈등.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지연 씨, 어제 대표님이 로비에서 누군가와 만나셨다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지연은 고개를 들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랑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동료는 어제 오후에 연세 지긋하신 분이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신 후 대표님과 만나셨다고 전해주더군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아버지가 회사까지 오셨을까요? 지연은 급하게 대표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님, 어제 대표님과 면담하신 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혜준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회사까지 오신 거였어요.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대표님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걸까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혜준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니? 지연은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제 우리 회사에 오셨죠? 혜준 선생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잠깐 갔다 왔다. 지연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표님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하지만 혜준 선생은 자세한 설명을 피하셨어요. 별것 아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런 애매한 대답이 지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 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혜준 선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지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비밀을 만드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지연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대표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대표님께서 지연 씨를 부르신다는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제 아버지와의 만남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 아닐까요? 대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도윤이 창가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지연 씨,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도윤이 천천히 돌아서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어제 따님의 아버님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로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님의 아버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분의 딸이지만 회사에서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버님의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은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윤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대표님께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도대체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표님 앞에서 아버지를 변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 앞으로는 아버님께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무시하세요. 그것이 지연 씨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지연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직장 상사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고개만 끄덕이며 침묵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실을 나와서도 지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도 직장도 모두 소중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연은 어디에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막막했어요. 파티 준비. 일주일 후 도윤은 대표실에서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를 앞두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혜준 선생과의 만남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도윤은 비서를 불러서 지시했어요. 이번 파티는 특별히 경호를 더 강화해 주세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요. 비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그냥 중요한 파티니까 그렇게 하라고만 했어요. 사실 도윤의 마음속에는 혜준 선생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파티에 나타나서 또 그 열쇠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혜준 선생은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계셨어요. 도윤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창립 기념 파티 소식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직접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공개된 자리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며칠 후 혜준 선생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기업에서 주는 초대장을 하나 가져다 주신 거예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선활동 차원에서 보내온 것이었는데 마침 도윤의 회사 파티 초대장이었어요. 혜준 선생은 그 초대장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준 기회가 아닐까요? 드디어 도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거실 테이블에 초대장을 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혜준 선생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주셨다. 나도 이 파티에 가볼 생각이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파티에 오신다고요. 그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지연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지금은 정말 위험해요. 대표님이 아버지를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파티에까지 나타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혜준 선생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지연아, 나는 이 파티에서 모든 걸 확인할 거다. 도윤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회사에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굳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해준 선생은 주머니에서 그 금빛 열쇠를 다시 꺼내셨어요. 40년 동안 이걸 보관해 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도윤이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지연은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요. 해준 선생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된다. 너는 회사 직원이니까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나 혼자 가겠다. 지연은 답답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파티가 열리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아버지와 대표님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해준 선생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어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셨어요. 도대체 도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 열쇠를 맡기고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티 당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해준 선생은 집에서 옷을 차려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내일이면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준 선생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내일 밤에 결정될 것 같았어요. 파티의 진실.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의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바쁘게 샴페인과 케이터링을 나르고 있었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도윤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업 파트너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해준 선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오후 7시쯤 되었을까요? 연회장 뒤편 입구로 해준 선생이 조용히 들어서셨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으셨지만 화려한 파티장의 분위기와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준 선생의 눈빛만큼은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연회장을 둘러보며 도윤을 찾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돌리더니 해준 선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해준 선생이 정말로 파티에 나타난 거예요. 해준 선생은 천천히 도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주변의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40년 전과 지금이 한순간에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해준 선생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해준 선생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도윤아,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누자.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 옆에 있는 작은 별실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그곳은 VIP 손님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혜준 선생은 주머니에서 그 금빛 열쇠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로 말해 다오. 이 열쇠가 여는 금고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거니? 혜준 선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열쇠를 바라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40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실 필요가 있습니까? 혜준 선생은 놀라셨어요. 예전에 그 예의 바른 제자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아, 내 딸이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만약 이 열쇠가 위험한 비밀과 관련된 거라면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그 순간 별실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들어왔어요. 파티에 참석한 직원으로서 아버지와 대표님의 행방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도. 지연의 등장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제 세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혜준 선생은 딸이 이런 상황에 끼어들게 된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윤은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아버님께서 저를 곤란하게 하고 계세요.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로 말이에요. 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버지와 대표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어요. 혜준 선생은 열쇠를 다시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도윤아,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정말로 말하지 않을 거니? 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별실에서는 40년간 숨겨진 비밀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금고의 폭로. 혜준 선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도윤을 바라보셨어요. 40년 동안 기다렸어. 도윤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라. 이 열쇠가 여는 금고 안에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들어있는 거 아니니? 도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표정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와 대표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표님, 아버지,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혜준 선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젊은 시절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내가 20살 때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회사 돈을 훔쳤구나. 그래서 그 증거를 금고에 숨기고 열쇠만 나에게 맡긴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너지는 댐처럼 그동안 쌓아온 모든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별실 안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혜준 선생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갔어요. 젊고 어리석었어요. 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회계사무소에서 잠깐 돈을 빌려 쓸 생각이었는데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만 도망쳐버렸어요. 그 기록들을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두고 열쇠만 선생님께 맡긴 거예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평소 존경하던 대표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성공가도를 달려오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지금의 회사도 직원들도 모두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거예요. 혜준 선생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자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뿌리에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딸의 앞날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왜 이런 식으로 대표님을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도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대표님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준 선생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다. 이런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는 없잖니.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간청했어요. 선생님, 제발요. 저는 지금까지 선량하게 살아왔어요. 그때의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요. 회사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혜준 선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손에 든 열쇠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법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별실 밖에서는 여전히 파티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세 사람의 인생이 교차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혜준 선생은 무릎 꿇은 채로 간청하는 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40년 전 그 총명하고 예의 바른 제자의 모습과 지금 바닥에 엎드린 중년 남성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후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준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어요. 교사로서 40년을 살아온 혜준 선생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법을 어긴 일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었어요. 혜준 선생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도윤아, 고개를 들어라. 도윤은 떨리는 눈으로 혜준 선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40년 전 어린 학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혜준 선생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지연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라.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말이다.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어요. 사실상 지연을 해고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자신이 지연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라는 뜻이었죠. 어떤 방법이든 지연의 앞날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충격에 빠졌어요. 대표님의 과거 잘못 때문에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처벌이었거든요. 해준 선생은 테이블 위에 금빛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40년 동안 보관해 온 이 열쇠의 무게가 이제서야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무겁고 차가운 금속이 손 안에서 마지막 체온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집에 가자. 해준 선생이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지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따라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부녀가 별실을 나가기 전에 해준 선생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셨어요. 도윤아,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거라.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별실을 나서자 도윤은 홀로 남겨졌어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바로 옆 공간에서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40년간 쌓아온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샴페인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화려한 파티를 축하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주인공은 옆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해준 선생과 지연은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부녀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호텔에서는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제서야 별실에서 나와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호텔의 조명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화려했던 파티장도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았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신 10에필로그.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다시 깨우고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지연과 함께 동해 바닷가에 와 계셨어요. 파티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연은 예상했던 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도윤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직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앞날이 막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해준 선생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파도가 밀려와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해간다는 것을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그 금빛 열쇠를 천천히 꺼내셨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이 작은 물건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하셨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열쇠를 바라보시니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연이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셨는지, 왜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만드셨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딸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택하신 거였어요. 지연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혜준 선생이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와서 신발을 적시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손에 든 열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셨어요. 이제 정말로 보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40년 전 순진했던 제자의 모습과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무릎 꿇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혜준 선생은 팔을 크게 뒤로 돌린 후 힘껏 열쇠를 바다로 던지셨어요. 금빛 열쇠가 햇빛을 받으며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갔어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첨벙 소리와 함께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열쇠는 깊은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40년간의 무게와 함께 바닥을 향해 내려갔어요. 이제 누구도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과거의 비밀도 함께 바다 밑에 묻히는 것 같았어요. 혜준 선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셨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지연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깨가 더 펴지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준 선생이 천천히 돌아서서 지연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혜준 선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어 나오며 주차장 쪽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차 안에서 혜준 선생은 백미러를 통해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셨어요. 저 깊은 곳에서 열쇠가 조용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혜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준 선생과 지연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작이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반복 속에서 작은 금빛 열쇠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40년간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몸 건강하세요.